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다양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세대 차이와 기대감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는 시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을 잡고 며느리가 그 뒤에서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욱 중요시되며 가정의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어머니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며느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부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어머니가 해야 할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어머니로서 실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를 내 아들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기. 과거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며느리가 집안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단순히 아들의 아내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 결혼은 단순한 가문의 연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로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어머니의 역할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시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감정, 생각, 가치관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억압을 느끼기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령 가사일이나 가정 내 역할을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며느리는 자신의 가족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인다면 며느리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보여준다면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며느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목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정 내 중요한 결정에서 그녀의 의견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며느리의 직업이나 꿈을 존중해주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며느리가 시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결혼 초반에는 서로가 익숙하지 않아 작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면 며느리도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관심을 갖듯 지나친 간섭이 아니라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며느리를 단순히 며느리라는 역할로 국한시키지 않고 한 사람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고부간의 관계는 더욱 원만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결국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가족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간섭보다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기.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어머니로서 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보살피고 길러온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 후에도 자신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역할과 개입의 정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부부는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꾸려나가고 서로 협력하며 가정을 운영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부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한 걸음 물러서서 부부를 신뢰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며느리가 그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믿는다는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꾸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예전에 하던 방식이 더 나았어라는 식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선택한 방법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며느리가 가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시어머니가 비판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준다면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언을 주고 싶어 하며 아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사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아들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는 아들이 새로운 가정의 가장으로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정도로 개입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며느리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시어머니가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며느리는 더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은 고부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간섭보다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부부는 더욱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개입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며느리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배려와 존중이 쌓이면 고부간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이고 조화롭게 발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기. 고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는 비교와 평가입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다른 며느리는 이런 걸 잘하던데와 같은 말들은 며느리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생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희생과 책임을 중시하는 가정 문화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대의 며느리들은 개인의 삶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정 내 역할이 더욱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을 강요하기보다는 현재의 현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며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친구는 이런 걸 잘하더라, 다른 며느리는 이런 걸 잘하던데와 같은 말은 며느리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며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작은 일이라도 칭찬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이 요리 정말 맛있구나, 정성이 담겨서 그런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나 가사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를 정말 잘 돌보는구나, 내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더 밝아진 것 같아 등의 말을 건네면 며느리는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입니다. 평가보다는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활 방식과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시어머니도 자신의 경험과 가치를 며느리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건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언이 강요가 아닌 권유의 형태로 전달되어야 하며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의견을 물어보면 며느리는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비교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고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손주 교육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기.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과거의 방식대로 육아를 지도하려 하면 며느리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부모가 손주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며느리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부모가 중심이 되어 육아 방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어떤 육아 방식을 선택했든 이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유기농 이유식을 선택했다면 시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이고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이 잘 키웠는데 라는 말보다는 너희가 아이를 위해 많이 고민했구나 라는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할 때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무조건적인 충고보다는 며느리와 아들의 방식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고민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주도권을 넘겨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의 육아 방식은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새로운 육아 방식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며느리와의 관계도 훨씬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유식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모유 수유 기간을 늘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인정하고 예전과 많이 달라졌네. 너희 방식이 아이에게 좋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라고 말하면 며느리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해 며느리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부모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네가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라고 격려해 준다면 며느리는 더 큰 힘을 얻고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도 깊어질 것입니다. 육아 방식 외에도 손주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너무 오냐오냐 하거나 부모의 규칙을 무시하고 손주에게 간식을 과하게 주거나 늦게까지 재우는 등의 행동은 부모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기준을 존중하고 그들의 방식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정한 규칙을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를 키우는 것이 곧 시어머니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어머니의 선택이며 육아의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본인의 생활도 희생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주를 키우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손주 교육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며느리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며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지고 손주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5번째, 명절과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다가오면 많은 며느리들이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는 며느리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역할을 분배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집안일을 도맡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이 지속되면 며느리는 명절을 반가운 행사로 여기기보다 힘든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먼저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준비를 할 때 며느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기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절 전 음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역할 분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준비하는 가족이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전을 부치고 나는 국을 끓일게라는 식으로 역할을 분배하면 며느리도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처럼 과도한 음식을 준비하기보다는 실용적인 메뉴를 선택하고 가족 모두가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명절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명절이 단순히 의무적인 행사나 노동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음식 준비에 너무 부담 느끼지 마라라고 말해준다면 며느리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절에는 친척들이 모여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른 친척들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면 며느리는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며느리는 이렇게 하던데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오히려 네가 있어서 우리 명절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며느리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절 후에도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에게 이번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 많아서 라고 따뜻한 말을 전한다면 며느리는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는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좀 쉬어. 다음번에는 우리가 더 도울게라고 말해준다면 며느리는 시댁을 부담스러운 곳이 아닌 함께하는 가족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태도를 가진다면 명절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스트레스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역할 분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대화할 때 따뜻한 말과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기. 고부간의 관계에서 대화 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따뜻한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투와 태도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간의 친밀감이 오히려 예의 없이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존댓말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며느리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하면 갈등이 싹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돼라고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단정짓는 말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도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생활 방식이나 육아 방식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를 경우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너 덕분에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 아이를 정말 잘 돌보는구나 등의 칭찬을 자주 건네면 며느리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 지속적인 비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은 며느리를 위축시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는지 기분이 좋은지를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화 중에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말을 줄일 경우 이를 알아차리고 괜찮아 무슨 걱정이 있어 보이네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며느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행동이지만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고부간의 관계에서 따뜻한 말과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지속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며느리도 자신의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며느리에게는 친정도 시댁만큼이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시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며느리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친정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며느리는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양가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 친정을 방문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편하게 다녀와 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며느리에게 신뢰를 주고 시댁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친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삼가야 합니다.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시니? 같은 말은 며느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이면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시댁을 존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야. 우리도 다음에 함께 만나면 좋겠네와 같은 말을 건넨다면 며느리는 더욱 시댁의 애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 이를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친정과 연락을 자주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 부모님이 필요하신 일 있으면 도와드려.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지라는 말은 며느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친정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며느리가 시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시댁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고부간의 관계는 더욱 원만해질 것입니다. 8번째,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세대 차이로 인해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시어머니가 집안의 규율을 정하고 며느리가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갈등을 줄이고 더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생활 방식이 과거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며느리가 집에서 살림을 도맡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사 분담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며느리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의 취미와 여가 생활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가정과 육아에 집중하는 것이 며느리의 역할로 여겨졌지만 현대의 며느리들은 개인의 취미를 즐기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인정하고 응원해 준다면 며느리는 시댁을 편안한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주말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더욱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육아 방식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가장 자주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일이 흔했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자신만의 육아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다르게 하네라는 말보다는 네가 고민하고 선택한 방식이니까 응원할게라는 태도를 보이면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가사도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어머니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간편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열린 마음으로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고부간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것입니다. 9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기.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사소한 의견 차이부터 생활 방식의 차이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며느리가 특정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한다면 이를 단순히 기분 탓으로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도 존중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할 때는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거나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삼가야 합니다. 네가 항상 그렇게 해라거나 왜 너는 이해를 못하니과 같은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며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우리 서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사실 이런 감정 때문이었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도 갈등 해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해결된 후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들춰내거나 과거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해결된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부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스스로도 행복한 삶을 살기에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며느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삶을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찾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가정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미술, 음악, 글쓰기와 같은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는 대화 주제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을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가족들에게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역시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며느리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엄마가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며느리와도 공통의 관심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지나친 의존이나 집착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따뜻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더 그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고 행복을 찾는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관계가 된다면 더욱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화목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시어머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배려와 이해가 쌓이면 결국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 많은 사랑과 이해가 쌓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